안녕하세요. 오늘은 송림마을 3단지, 유성구에 위치한 송림마을 3단지 누수를 다녀온 거를 어떻게 탐지를 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랫집 피해 집의 사진이에요. 윗집 연락받고 방문했었고 밑에 집까지 사진 찍은 내용이고요. 물 번짐 현상이 전등을 기준으로 이렇게 번져 있습니다. 이렇게 번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요거는 안방이고요. 안방의 전등 쪽으로 이렇게 물이 번진다 해가지고 방문을 했었고, 평면도를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평면도고요. 물이 새는 위치가 젖어 있는 부분이 이쪽 부분에 이렇게 젖어 있는 거예요. 사진은 아까 이렇게 찍은 거고요. 여기를 보면은 이쪽에는 붙박이장이 이렇게 막혀 있고요. 처음에 물 번진 형태도 중요한데, 밑에 집에 물어보니까 처음에 물은 전등 있는 부분, 요 전등 있는 부분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번졌대요. 완전히 센터가 아니고 이쪽으로 약간 더 번진 거죠. 붙박이 있는 장 있는 쪽으로. 현재는 그래가지고 물이 많이 번지고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까지 번진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 물이 어디서 새면은 이렇게 물이 번질까, 먼저 예상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아요. 이 방으로 냉수배관이 지나가는지 온수배관이 지나가는지, 난방배관이 지나가는지. 난방배관은 뭐 다들 있겠지만 온수배관하고 냉수배관에서 많이 터지니까 그거를 먼저 예측하고 위에 올라가서 검사를 뭐부터 할지 생각을 하시면 되죠. 이 집 같은 경우는 이 주인분이 급수 도면을 갖다 놓으셔가지고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냉수가 요 붙박이장 밑으로 지나갑니다. 냉수가 붙박이장 밑으로 이렇게 지나가요. 그리고 여기서 화장실로 또 가고요. 화장실 가서 욕조나 변기나 세면대 쪽으로 진행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온수 라인도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온수 라인도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변기에는 온수가 안 들어가고요. 이쪽 부분은 온수가 안 들어가요. 발코니 쪽에 수도꼭지 하나만 있습니다. 수도꼭지. 그래서 안 들어가고요. 그리고 또 하나 누수가 되는 거는 난방 라인도 있죠. 요거는 제가 열화상 카메라를 확인을 해보니까 싱크대 밑에서 메인으로 들어와 가지고요. 여기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누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물 새는 거를 감안할 때 여기서 이렇게 샜으니까 현재로서는 냉수에 의심이 제일 많이 가요. 왜냐면은 난방 라인은 누수가 될 확률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압력이 높지가 않기 때문에 이게 확률이 적어가지고, 제가 먼저 의심한 부분은 이쪽에 그 냉수였습니다. 이쪽으로는 당연히 온수가 안 가니까 베란다 쪽으로 온수는 검사를 해볼 생각을 아예 처음부터 안 했고요. 계량기 검사했을 때 온수도 안 들어왔고, 그렇게 해가지고 처음에는 이쪽 냉수 라인. 근데 문제는 뭐냐? 이쪽 냉수 라인이 지나가는 쪽으로 붙박이장이 이렇게 설치가 돼 있어요. 붙박이장이 딱 붙어가지고 설치가 돼 있어가지고
이거는 만약에 냉수라고 하면은 청음 탐지하기에 약간의 좀 어려움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가지고 진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하고 냉수 검사를 해봤어요. 냉수 검사를 했는데 냉수에서 물이 전혀 안 새요. 온수도 안 새고 냉수도 안 새고. 그래서 이거는 난방이겠구나 해서 열화상으로 봤을 때 난방에 뭐 특별한 사항을 못 봤는데 열화상으로 봤을 때 기미가 없었는데 그래도 열화상에 표시가 안 될 수가 있으니까 난방 검사를 해보기로 하고 난방 검사 진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은 이거를 설명을 거실에서 난방 라인 같은 경우 이렇게 보통 뭐 형태는 틀리지만 난방 라인이 깔려 있어요. 깔려 있고 만약에 누수가 된다고 하면은 만약에 이쪽 부분에서 여기에서 누수가 된다 하면은 열화상으로 보게 되면은 이쪽 부분이 이렇게 조금 번지듯이 확연하게 이렇게 딱 나타나는 게 보여요. 열화상 카메라로. 간혹 조금 요 부분만 살짝만 이렇게 조금 동그랗게 표현이 된다. 그렇게 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이 난방관 엑셀관을 여기랑 이쪽 부분이랑 이쪽 부분이랑 연결할 때 쓰는 커플링 소켓이죠. 신조 커플링 엑셀 커플링이 연결된 부분이고 누수가 되는 경우는 좀 더 폭이 넓게 이렇게 번짐 증상이 나타납니다. 근데 아까 처음에 그 난방을 열화상으로 봤을 때는 이런 형태의 체크가 안 돼가지고 제가 스킵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난방 검사를 하려고 에어벤트를 탈거를 했어요. 에어벤트 이쪽 에어벤트 부분 이쪽하고 이쪽 요거의 원래 부속은 요게 들어가 있는 거죠. 요게 들어가 있는 거를 제가 빼고 요쪽에다 공기를 집어넣을 거예요. 그리고 요쪽으로 뺄 거고 거꾸로 하셔도 됩니다. 이쪽으로 집어넣고 이쪽으로 빼도 되고요. 이거를 진행할 때 분배기에서 진행하려면 꼭 지켜야 될 부분이 보일러에서 환수와 급수 메인 밸브를 잠그셔야 돼요. 잠그신 다음에 이쪽에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누수 위치가 금방 찾아졌어요. 누수 위치가 제가 확인했을 때 이쪽 부분 지금 탐지기 놓은 자리 이쪽 부분이 누수 위치로 확인을 했어요. 이쪽 부분이 처음에 설계도를 봤을 때 이쪽 부분이죠. 이것이 지금 도면이 원래 요게 문이 이쪽으로 나와 있었는데 이쪽 부분에서 누수를 발견을 했습니다. 이쪽 부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 누수를 확인한 다음에 체크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체크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이쪽이 청음 소리가 제일 크다 하면은 위치를 잡아 놓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체크를 해요. 이쪽 부분이 소리가 크다
그러면은 압력이 몇인지 확인하고 요쪽 부분에 처음으로 한번 진행을 해봐요. 그랬을 때 A라는 부분 첫 번째랑 B라는 부분 두 번째의 소리 차이가 난다 하면은 누수를 더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크게 들리고 여기서는 조그맣게 들리고 누수 소리가 여기서는 이만큼 들리는데 이렇게 멀어질수록 소리가 요만큼씩 이렇게 줄어든다고 하면은 이쪽 누수일 확률이 높은 거죠. 누수 포인트를 찾고 옆에를 찍어보고 누수 포인트를 찾고 옆에를 찍어보고 누수 포인트 찾고 옆에를 찍어보고 하면서 점점 범위를 좁혀가지고 위치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여기를 보면은 누수의 흔적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마루시공, 강마루시공이 돼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뭐 누수의 번짐 현상이나 뭐 들뜸 현상이나 마루가 오염된 사항이 전혀 없기 때문에 솔직히 처음에 이렇게 여기가 딱 확인을 하고 여기를 파쇄를 하기가 약간은 뭐 두려운 게 없지 않아 있어요. 그때 누수 위치를 정확히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와 이쪽과 여기와 이쪽과 비교를 하면서 누수 위치를 정확히 찾아내면은 무서움 없이 깔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파쇄를 시작을 했습니다. 파쇄를 시작하니까 전 처음에 깔 때 요 강마루 같은 시공되어 있는 것 같은 경우는 마루 부분을 그냥 정으로 다 도려내요. 정으로 도려내 가지고 칼집을 내놓은 다음에 뜯어낸 다음에 망치 가지고 때려 부셔 가지고 깝니다. 이걸 그라인더로 까기 위해서는 먼지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어차피 뭐 보험 처리할 거고 마루 보수는 별도로 들어가야 돼가지고 요 방식을 진행을 합니다. 여기 지금 젖어 있는 거 보이시죠? 처음에는 뭐 말짱하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좀 까니까 이렇게 젖어 있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더 파공을 해보니까 엑셀 배관이 이렇게 완전히 기름기가 빠져가지고 크랙이 쭉 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형태 같은 경우는 자재를 보관할 때 햇빛에 노출됐을 경우 이런 면이 이렇게 부식이 빨리 오고 약해져가지고 누수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엑셀 누수의 뭐 일반적인 흔한 증상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형태로 누수가 됐다고 하면은 여기서 한 가지 또 설명드릴 게 다른 곳에서의 누수가 또 될 수 있는 가능성도 크다는 거예요.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난방 라인이 만약에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야겠네요. 난방 라인이 이렇게 깔려 있어요. 지금 요 부분에서 누수가 됐습니다. 이쪽 부분. 이 난방 라인 엑셀 파이프를 보관할 때 보통 자재가 나오는 것이 이렇게 롤로 말려서 나와요. 말려서 나오는데 포장지가 씌워져 있었는데 포장지를 벗겨내고 외부에 노출이 돼가지고 햇빛을 받았을 경우 해를 받았을 경우 이쪽 부분이 삭는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일단 열이 받아 있는 상태고 당장에 표시는 안 되죠. 요거를 이제 시공을 했을 때 요쪽 열 받은 쪽 부분 요쪽 열 받은 쪽 부분이 다른 쪽보다 상대적으로 누수의 확률이 올라간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코일이 한 번 감겨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번이 감겨 있어요. 이걸 만약에 직경을 1m라고 하면은 한 바퀴 돌 때마다 한 바퀴 돌 때 그 난방의 배관의 길이는 원주율 계산해서 약 3.2m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가 누수 부위다. 그러면 이걸 쭉 풀어보면은 3.2m 정도 지나가가지고 이쪽 부분이 해를 받던 부분이라 이거죠. 마찬가지로 더 3.2m 정도 지나가가지고
해를 받던 부분이고 3.2m 징도 지나가가지고 해를 받던 부분이고 더 지나가서 해를 받던 부분이고 요쪽 부분이 이렇게 롤로 말아 놓으면은 요쪽 부분이라 이거죠. 요쪽 부분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래가지고 요 누수된 부분이 고치고 나면은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다른 쪽 부분도 누수에 피해가 또 발생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형태의 누수가 그렇냐면은 바로 요런 형태의 누수가 그렇다 이거죠. 요런 형태의 누수가 그런 발생 빈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 누수가 이렇게 딱 발견이 되면은 천천히 작업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끝이 아니고 요렇게 크랙간 부분이 되게 길어요. 이게 뭐 10cm, 20cm 되는 게 아니고 요것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자 보면은 시공을 한 사진을 보시면은 예, 보세요. 처음에 지금 사진 찍혔던 부분이 보이는 부분이 요 정도 부분이에요. 여기 아까 문이 있었고요. 누수 위치는 정확히 찾는데 요 정도 부분인데 까다가 까나가다 보니까 점점 크랙이 여기까지 있었던 거예요. 크랙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어가지고 요 부분을 요만큼을 다 깐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시공을 멀쩡한 곳을 찾아가지고 시공을 진행을 합니다. 요거 부속 아시죠? 요거는 여기가 설명을 해드려야겠네. 이쪽 부분은 이게 뭐지? 이쪽 부분도 이쪽 부분은 ISO 타입이에요. 이쪽 부분은 PSTN인가? 라고 표시를 해요. ISO 타입 여기는 20mm예요. 20mm. 보통 PB 20mm라고 하면은 PSTN 22mm를 말을 하는데 이쪽 부분은 ISO 타입 20mm예요. 20mm 요 소켓은 기존에 사용하는 엑셀관 15A 엑셀관하고 호환이 됩니다. PSTN 타입의 15짜리 PB는 동배관 15A하고 호환이 되고요. 그래서 시공할 때 이렇게 시공하면은 좀 더 편하고 오래 갑니다. 그렇게 시공을 하고 비누 거품 테스트를 한 다음에 이제 미장까지 마감을 한 거죠. 아까 맞죠? 처음에 그 찍었던데 이쪽 부분 요 문에서 나와가지고 위치를 찾았던 곳 한번 볼까요? 정확하게 잘 찾았는지. 맞죠? 이쪽 문에서 이쪽 문에서 이만큼 나와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마룻바닥 맞나? 문에서 왜 이래? 문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맞네요. 여기. 그렇게 해서 시공을 했고 마루 보스는 제가 못합니다. 그래서 마루는 마루 전문가한테 진행을 하는 조건으로 누수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해 놓으면은 마루 이제 하시는 분들이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여기를 깔끔하게 따냅니다. 원장 이거 제가 날려 먹었으니까 이거까지 따야겠네요. 여기까지 이렇게 원장을 다 떼내어서
갈아버리고 깔끔하게 또 마루를 입혀주십니다. 그렇게 하면은 뭐 이렇게 깔끔한 마루가 되겠죠. 예, 이렇게 해서 오늘 송림마을 진행했던 건에 대해서 누수를 찾는 방법을 제가 공유를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